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일본어 강남 캠퍼스에서 EJU 300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강사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하고 들어가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EJU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문제 풀고 해석하고 내용 이해하고 답 맞추고 넘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일본어를 공부한 거지 EJU 일본어를 공부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 중요하고 잘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것과 EJU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는 자세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일본어 강남 캠퍼스에서 EJU 300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강사이고요.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샤프라고 하는 전자회사와 렌스테드라고 하는 네덜란드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홈리스 월드컵에서 일본 팀의 통역을 담당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시사일본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EJU를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자, EJU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 청독해, 청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술까지 합치면은 크게는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은 별개 수업으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외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 25문제 40분, 청독해 12문제, 청해 15문제, 합쳐서 60분. 기술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쉬는 시간 없이 치러야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려운 시험인지 쉬운 시험인지 처음 보는 친구들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각각 파트별로 어떤 영역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도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파트가 되겠고요. 심지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과 그냥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과 EJU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어를 못해서 시간이 압박을 받고 그리고 틀리기도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어 실력만 올려서 고득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본어가 아니라 EJU의 일본어에 맞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독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해와 독해가 합쳐진 파트이기 때문에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는 것 같은데, 한자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일본어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는 한국어의 문장이라고 하면은 한눈에 바로 글이 들어오실 거라고 보는데, 이걸 일본어로 바꾸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읽게 되면서 읽는 게 많이 느리고 이런 정도의 길이가 한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라고 하면은 문제를 따라가기 바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일본어가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청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청해 공부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까지 합쳐서 총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치러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뒤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실수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감점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본인들도 어렵게 느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방식의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300반에 어떤 학생이 먼저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냐라고 한다면 중급 점프나 N3 이상의 레벨인 학생이 오셔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달 수강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라거나 독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일본인들도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석 위주의 공부에 지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생 때도 해석하고 문제 풀고 해석하고 내용 이해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해석 위주로 내용 이해만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빠른 점수 향상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300반에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2개가 항상 남아서 고민되거나 청독해 문제 푸는 감이 길러지지 않아서 항상 우왕좌왕한다라고 하시는 학생이 수업을 들으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5가지 고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데 멈추는 그냥 일본어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보통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EJU 일본어를 공부해야 이런 고민들을 빨리 타파할 수도 있고 안 만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EJU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학습 목표를 항상 빠른 점수 향상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에서 멀수록 학생들에게 일본어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종과나 이과에 투자하라고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점수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종과나 이과에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일본어도 종과도 이과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어를 빨리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종과도 이과도 일본어도 점수 공부를 잘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점수 향상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빠른 점수 향상을 이뤄내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문제 풀고 해석하고 내용 이해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EJU 일본어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길러냄으로써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00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사일본어에는 300반, 400반, 탑클럽 3가지 일본어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400반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듣는 실력이 워낙 좋아서 청해, 청독해는 좋은데 독해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부족하지만 청해, 청독해 덕분에 280점이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독해 파트는 400반의 수업의 레벨에 따라가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좀 더 지켜보고 진급을 시키게 되고요. 반대로 280점이 되진 못했지만 각 파트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유동적으로 수업을 400반으로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기준으로 유동적으로 학생들에게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수업이 시작되면은 단어 시험을 보게 되고요. 단어 시험 이후에 독해, 청독해, 청해 각 5문제씩 문제를 풀고, 그리고 청독해와 청해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자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다음 날에는 어제 풀었던 독해를 해설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날 풀었던 문제 다 해설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다시 문제를 풀고 또 해설을 하고 라는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독해는 다음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독해를 다음날 해설하는 데의 이유는 스스로 해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해석하는 능력치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해석만 하니까 점수가 잘 안 오른다라는 거지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날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해설을 하겠죠.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날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하고 나서 해설을 들어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독해는 항상 다음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패턴으로 진행하는 게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성적 향상의 길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문제 푸는 감각,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같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데 EJU, JLPT, JPT 등 다양한 시험이 존재를 하죠. 그렇다라는 말은 EJU는 EJU에 맞는 EJU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도 마찬가지죠. 토익, 토플, 수능 영어 등 다양한 영어 시험이 존재를 하는데, 토익 시험을 볼 친구에게 수능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비효율적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EJU 일본어는 그냥 일본어가 아니라 EJU에 맞는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빠른 점수 향상을 이뤄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해석만 하고 내용 이해만 시키는 단순 일본어 공부가 아니라 해설을 통해 EJU에 맞는 EJU 문제 푸는 능력치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문제를 보는 눈이 길러져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래야 점수 향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문제 보는 눈이 길러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점수 향상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는 눈을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아는 내용이 나오면 문제를 좀 풀기가 쉬운데 이과 내용이 나오면 풀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상담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마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겠죠. 아는 내용이 나오면 풀기 쉬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운에 좌우되는 점수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치가 길러져서 항상 안정적으로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을 길러내는 데에 이 수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시사일본어는 관리가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해주시네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의고사를 매달 본다라고 했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성적 데이터를, 그래프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목감기입니다 라고 해서 목감기 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코로나가 빨리 낫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든 청독해든 청해든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다라면은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가 들어가야 슬럼프를 빨리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연히 수업만 많이 들으라고 하면은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더딜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런 성적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 독해, 청독해 점수고요. 총점이라고 해서 점수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번 시험의 정답률이 몇 %였는지 각 파트별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각 파트별 정답률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독해 시간에 얼마만큼 문제를 풀어냈는지를 확인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학생들에게 찍지 말고 시간 내에 풀었던 문제만 마킹하고 제출하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시간 내에 얼마만큼 풀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고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독해 시간이 남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남겨 먹어라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점수를 관리를 해드리냐라고 한다라면은, 이 학생의 데이터를 그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학생에게는 공부가 아니라 게임을 하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영을 했던 친구도 있고, 독서를 했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독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보라고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라고 했던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학생이 왜 독해 점수, 청해 점수, 청독해 점수가 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점수를 빨리 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 학생별로 다른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다른 데이터도 개인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점수를 올라갈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정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린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빨리 손을 쓰고 그만큼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을 받고 싶은 학생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수업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단어, 한자인데, 이것도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나온 적도 없는 단어를 외우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20년 동안에 나온 단어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단어,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던 단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외우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정도 되는 이재유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단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는데,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얼마나 나왔는지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단어를 통해서 잘 나오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운다라고 하면은 단어의 암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단어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교재 뒷편에 단어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단어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빨리 뛰었던 친구들, 반년 만에 이제유 고득점을 받고 끝냈던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초반에 그 단어장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외웠던 친구들이거든요. 빠른 성적 향상을 원한다라면은 이 단어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단순히 한자 수업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한자를 더 많이 외우자라는 개념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단어에 대한 한자에 대한 감을 기름으로써 이제유를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감을 기름으로써 해석하는 데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단어장을 외울 때 한자에 대한 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제유 일본어는 그냥 일본어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제유 일본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그만큼 점수 향상이 빠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업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적 향상을 도와주겠다라고 학생들한테 항상 수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할 의지 갖고 열심히 할 목표 갖고 오신다면은 점수 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열정 갖고 수업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에서 뵙겠습니다.